그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 과정에서의 갈등 그리고 통합 이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후 또 통합 이후의 사회 통합의 이념들을 제시하는 건 또 너무 지나치게 낭만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현실 토대에 발을 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통일 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 또는 이념,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 동영승 박사님 옆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2009년 6월 달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의 갈등 비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회가 치르고 있는 갈등 비용이 엄청나다. 얼만큼 엄청난가 하면 만약에 이 갈등의 관리를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로만 한국이 할 수 있다면 그 비용이 1인당 GNP의 5,000달러, 1인당 GNP 5,000불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을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만 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올라간다는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지금 한국 사회 갈등 관리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일 이전에도 이런데요. 통일 과정에서 당면할, 북한과 더불어서 함께 공존할 때 당면할 이 갈등까지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갈등이 확대될 텐데 어떻게 이 갈등을 관리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내야 될 것인가 정말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에 통일 이후의 갈등 또는 통일 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갈등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 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남북 간의 비대칭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야기하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은 비대칭성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한국이 월등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은 빈부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되면서 이 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정치적 측면에서 남북 연합을 구성한다던가 또 스포츠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도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남북 단일팀 축구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 5, 남한 5, 골키퍼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한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단일팀을 구성해서 해외를 보낼 때 베스트 11을 뽑으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 9사람, 북한 하나, 골키퍼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아마 요구하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점차적으로 비대칭성의 확대라는 것이 가져다 두는 갈등 요인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질성의 확대인데요. 이질성의 확대라는 것은 한국의 근대적 가치, 북한의 전통적 가치가 만나면서 충돌하는 문화적 충격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FTA 문제로 치열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의 2,400만 국민들은 모두 다 반 FTA 주창자들입니다. 반 세계화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의식 상황이 있고 또 국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 또 민족주의적인 이런 강한 의식이 있는 북한 사람들과 남한이 합쳤을 때 이런 현상들, 영어 쓰는 문제라든가 세계화 문제라든가 FTA 같은 이런 문제, 국제화라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갈등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국가성의 강화입니다. 과거에 이제 한 4, 50년간은 냉전 시기 경우에는 아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가성이 아주 확고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외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즐겨 사용하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후가 아니겠는가 싶은데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 전까지는 한국, 남한 이런 걸 좀 병행해서 사용했습니다만 2002년 이후에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그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과거 냉전 시대 때는 하나의 국가가 둘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쳐져야만 그때 민족국가가 건설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탈냉전이 들어온 이후에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제 북한이라는 의식보다는 공화국 조선이라는 정치적 실체 의식이 강하고 한국도 대한민국에는 의식이 강한 상태에서 이제 국가성이 충돌하고 있다. 정치 의식이 확고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또 경제 체제의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자기 체제를 강하게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적대성의 잠재인 것입니다. 적대의식, 적대감정. 이것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또 북한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강한 어떤 적대의식이 있고요. 특히 북한 경우는 적대의식이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층에 집중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들이라고 보통 부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남과 북이 국가의 정체성, 사회적 또는 그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데 한국 경우는 북한 전쟁의 피해자들이나 국가 유공자들 경우가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북한 경우는 최상류층에서 나라를 지휘하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혀 다른 이런 구조 속에서 아마 이 적대성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문제들까지를 본다면 이거는 저는 적대의식이 아직도 많은 부분 잠재해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요소들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떠한 원리와 원칙 또는 이념에 의해서 통합 한국을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저는 단순히 한 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통일 이후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통일하는 과정까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남북한을 엮어서 통합을 시키면서 성공적으로 통일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4차원적 통합 원리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4개의 통합 원리다. 그래서 4차원이라고 불러봤습니다. 4차원적 통합 원리라고 불러봤습니다. 이 4차원적 통합 원리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통합의 방향은 다른 한편에서 통일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논문 앞부분에서 설명했듯이 분단 비용이 너무 크다. 분단 비용을 좀 해소하자. 또 통일국가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또 통일 편익이 이만큼 크다.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적 측면에서 이런 요인들을 잘 설명해가면서 통일이 필요하다. 통일 비전을 세워나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향성이 되겠고요. 다른 한편에서 오늘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해 나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4가지 통합 원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존과 소통의 증진.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만 공존과 소통의 증진이라는 것을 첫 번째 통합 원리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이 4가지 통합 원리를 제시한 것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오는가 하면 지금 과거에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의 통일,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 사회통합, 심리통합, 구조통합, 심리통합 이런 얘기들을 논의할 때 대부분 제시하는 것은 이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1차원적인 논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서로 통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공존해야 된다. 또 소통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왔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통합 원리의 아주 중요한 골간으로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키기도 쉽지 않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불통의 시대다라고도 비판하기도 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살 때 특별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이 세상의 연장이 될 텐데 공존 의식 또는 소통하려는 노력 이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무래도 물릴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한의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물적 교류와 문화적 협력을 증대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또 상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원리 또는 이념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